안녕하세요. 별과침묵TV입니다. 오늘은 별과침묵이 현재 일하고 있는 공무원 수의사와 따로 공부하고 있는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고 유튜브에 제 얼굴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예전 동영상에도 조금씩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얼굴이 알려지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오늘 제 이야기 잘 들어보시겠어요? 네. 유튜브에 동물병원 수의사는 많지만 공무원 수의사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의사가 아닌 분들이 공무원 수의사는 이런 일을 한다. 그렇게 나오는 거는 좀 봤어요. 뭐 공중방역 수의사라든지. 그런데 공무원 현직에 있으면서 이렇게 유튜브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석 달 후에 7급 공채로 공무원 수의사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동기들이 다 사무관 승진을 하나도 할 무렵에 저는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늦게 했고 또래에 비해서 아이가 어린 편이에요. 그리고 곧 복직입니다. 제가 있는 직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의사항 면허증 소지자가 많은 공공기관이에요. 아프리칸 돼지열병,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강우병 기사에 꼭 등장하는 기관이죠. 바로 농림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저는 수의가 검역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지만 대통령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서 기관명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제가 입사한 기간은 1998년 8월에 개편된 국립수의과검역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라고 있고 본부는 김천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국립수의과검역원의 본부는 안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정책이 바뀜에 따라 공무원인 나의 소속도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싹쓸이 바뀔 수가 있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나는 그저 기관의 부속품 같다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대통령 있죠, 피 대통령이 된 후에 갑자기 아무런 그 예고도 없이 축산물위생 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게 되었고 직원들도 대거 업무를 따라 그 기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원래 있던 그곳에 남게 되었고요. 근데 공무원 수의사 무슨 일을 하는가? 공무원 수의사 저는 잘 몰랐지만 이제 공무원 수의사 일을 하면서 다양한 공무원이 많구나, 다양한 공무원이 있구나, 다른 전공자들도 공무원으로서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되었어요. 공무원 수의사는 국내 동물 질병 방역,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 가장 주된 업무가 동물 질병 방역과 연구인 것 같은데요.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칸 돼지열병 등에 대한 그 방역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축산물 위생 업무가 타 기관으로 이관되면서 업무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사로서 하는 동물 질병 방역이 주된 업무로 부각이 되었고 수출하는 육류에 대한 도축 검사, 국경 검역. 국경 검역이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국가 간에 동물이나 축산물이나 그런 것들을 오갈 때는 거기에 맞는 검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질병이 전파될 수도 있고 또 국가 간에 이제 법으로 정해둔 게 있거든요. 그냥 막 고기를 맘대로 가지고 다니거나 축산물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칸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소스해지 축산물에도 그렇게 묻어서 전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에서도 그 바이러스들이 검출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경 검역 업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래서 저희 기관은 항구, 공항이 있는 곳에는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HACCP라고 그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고 또한 동물 보호 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빠졌는데
그리고 이제 동물용 의약품 업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약은 동물용이든 어류용이든 인체용이든 다 약사법에 따라 인허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동물용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약사법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용 의약품만을 따로 그 별도의 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기관 업무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방역이나 동물용 의약품이나 도축 검사나 그런 것들에 관한 법 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이러스, 세균, 동물 질병이나 병리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글과 침묵이 주로 하던 일은 그 축산물 위생 업무를 좀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고기 내에 존재하는 몸에 좋지 않은 물질들을 분석하는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식약처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 근무하면서 국경 검역 업무를 했었고, 법이나 제도 관련해서 고시 개정이나 법안 등 그런 기획 업무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 인허가 업무 중에 소독제 같은 업무를 좀 했었고요. 동물 질병 방역 업무, 그러니까 질병이 발생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그 자리에 도착을 해서 역학조사 업무를 했거든요. 어떻게 질병이 유입이 되었는지 오래 한 건 아니고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수의사 업무 다 좋은데 업무도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일을 한다는 사명감이 좋았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죠. 전국의 공항만을 계속 발령을 다녀야 돼요. 또 이제 전국에 가축 질병 방역 센터라고 기관이 생겨서 전국 발령이 더 용이한 상태가 됐고요. 좋은 점은 나라에 일을 한다는 사명감, 그 다음에 수의사만 다수 있는 기관에서의 동질감, 공무원으로서의 복지 등이 있습니다. 급여는 수의사 면허 수당 때문에 타 공무원보다는 좀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직장인으로서 많이 받는다, 수의사인데 그 정도 번다 하기에는 좀 많지는 않은 급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이럴 땐 난감하죠. 인사가 거의 연중이 있어요. 거의 수시로 자주 있거든요. 그때마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다음에 전국으로 발령이 나고 한 자리에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뭐 3년, 5년 그렇게 있는 기회는 좀 행운이나 뭔가 유행에 가깝다 싶은 것 같아요. 그 전국의 공항만 보면 뭐 제주, 속초, 강주, 부산 전국에 많이 있거든요. 거의 대한민국 전부를 이렇게 발령을 다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과 침묵은 서울에서 오래 살면서 남편과 주말 부부를 하다가 결혼한 지 5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같이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경남으로 내려와서. 그런데 이제 다시 발령을 받게 될 것 같아서 휴직을 했고요. 휴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나 아이들과 가족들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복직하게 되면서 이제 그 전국의 공항만 어느 곳으로 내가 가게 될 것인가 요즘은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무원 생활 오래 하면서 그 공무원 업무가 이렇게 뭐 야심이라든가 뭔가 추진해야 될 것, 그러니까 대부분 좀 해오던 일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지루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나의 삶을 준비한다 해서 늘 새로운 걸 좀 좋아하는 편이고 시도를 아끼지 않습니다. 시도에 망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입사한 지 한 2, 3년쯤 됐을 때 영문학과 다니기 시작했고 영문학과를 졸업할 무렵에 이제 서울대 수의과
대학에 석사학위를 입학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결혼할 무렵이 돼서 결혼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날 무렵이 돼서 이제 상담심리학과를 입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영문학과를 영문학과 4학년 2학기에 갑자기 수의대에 석사를 입학하면서 영문학과 공부를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담심리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다시는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저는 개인이 성장하면 조직도 성장할 수 있다. 서로 밀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기관에서는 개인의 그 능력이나 재능을 배려를 해서 인사 배치를 하는 것 같다라고 여겼거든요. 근데 왜 별과 침묵이 상담 공부를 시작을 했을까? 그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사람마다 다르더라. 그 전에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힘든지 안 힘든지를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보고서를 결제를 받는데 제가 보고서 결제가 빠꾸 당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힘든데 제 옆에 있는 후배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다시 보고서를 만들고 있었어요. 왜 다를까? 모두 나처럼 힘들어하는 게 아니었네? 그러면서 좀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아이는 나보다 행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려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불안하지 않고 자신감이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상담심리학과를 편입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는 거였는데, 열심히 했고, 이렇게 아는 게 많아졌어요. 상담 이론에 대해서. 그렇지만, 삶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공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 팀의 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부터 마음이 되게 두근두근하고 조바심이 나고 하루가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내에서 학생들은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민하고 한 석 달을 고민하고 상담을 신청을 했습니다. 고민하게 된 이유는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상담을 받아야지?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러나 상담을 받으면서 그 매주 변화하는 제 자신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 받았거든요. 23회기를 받았는데 보통은 상담은 한 10회기 정도로 끝납니다. 근데 저는 좀 오래 받았어요. 그래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바심이 더 이상 나지 않았고 좀 자존감이 성장했어.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 상담 심리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배운 거를 좀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제가 갑자기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상담 이 공부를 1년을 쉬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좋은 곳을 소개받아서 상담 수련을 하게 되었고 인턴 상담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가서 검토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고 검토를 받아요. 보통 한 살에 50분 검토 받는데 10만 원 정도 돈이 듭니다. 저는 이미 수의사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 상담사가 되는데 이제 필요한 비용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수의사와 비교를 하게 되었어요. 수의사는 졸업하면 바로 뭐 동물병원에 가서 일을 한다거나 공무원으로 일을 한다거나 해서 바로 어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전문 상담사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상담 심리학과 뭐 졸업해도 어디 가서 거의 돈 벌기 힘든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의사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별도로 공부한 전문 상담사가 될 때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었는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3학년에 편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편입생에 대한 좀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학기당 6, 70만 원의 학비를 내면
여러 과목을 수강을 할 수 있거든요. 학점을 다 채우고, 그러니까 4학기 한 28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전문 상담사 2급 수련. 2급 수련을 하는데 한 1년 동안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요. 근데 이 돈은 그 사례, 제가 상담한 사례 검토받고, 집단 상담 참여하고, 그다음에 교육 분석이라고 제가 상담을 직접 받으면서 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그런 비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분석은 또 따로거든요. 그러니까 1회기에 10만 원씩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면 2년 동안 2급 1년 동안 수련하는데 한 4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여러 가지 이론이 많잖아요. 프로이트, 로저스, 인간중심, 대상관계 이론. 그런데 그런 이론들이 이제 자기 것이 되어야 자기가 하는 상담에서 좀 중심을 잡고 이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공부를 또 다 받았어요. 그래서 현실치료 이론이라고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현실치료 학자 있습니다. 윌리엄 글래서라고 그분한테 이제 로얄티를 지급하면서 받는 교육인데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4년 동안에 걸쳐 받았습니다. 총 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전문 상담사 1급 수련을 바로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720시간을 수련해야 되는데 그 비용들을 따져보니 한 2천만 원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의학 석사를 굉장히 어렵게 동물 실험을 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학위에 대한 욕심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 쪽으로 석사나 박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상담심리 학과에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그 전문 상담사 1급이 되는데 10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 굵직굵직한 것들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사례에 대해서 공개 사례 발표회를 해야 되고요. 뭐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 근데 집단 상담 한 사례, 개인 상담 2사례 이미 다 받았습니다. 개인 상담도 많이 진행을 했고 집단 상담도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많이 진행을 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집단 상담 참여를 120시간을 해야 되죠. 근데 30시간당 어떤 집단 상담이 열린다 하면 보통 30시간인데 참여 비용이 한 40만 원 해요. 그러면 120시간이면 한 120만 원 되겠네요. 그다음에 내담자 경험이라고 자기 문제를 또 해결하는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30시간 받아야 돼요. 그럼 300만 원이잖아요. 사례 검토는 85시간, 집단 상담, 개인 상담 다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근데 상담학회 같은 경우는 꼭 자기 상담이 아니어도 다른 상담은 경청하거나 그거에서 배워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85시간 3으로 나누면 아마 한 3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수의사 세계와 너무 다른 전문 상담사의 세계를 제가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수의사는 이제 동물병원 공무원 학위가 필수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위가 없어도 거의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바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문 상담사 같은 경우에 1급 자격증이 있어도 박사학위가 없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뭐 센터를 개업을 했는데 사람들이 주로 보는 것이 어디 뭐 박사학위 그런 것들 좀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박사학위가 없으면 거의 뭐 한국 상담학회 행사 그런 데 끼지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상을 주거나 뭐 받거나 뭐 공동패를 받거나 그런 행사를 봤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박사학위를 할 생각이 없으므로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위가 있어도 박사학위 있어도 자격증이 없으면 뭔가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전문 상담사의 세계는 해야 할 것이 많고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세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개인의 삶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뭐 상담을 받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그리고 또 이
상담사의 세계를 보니 급여가 수의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박한 거예요. 굉장히 적더라고요. 근데 사회적으로 받는 대우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누구나 상담할 수 있는 거,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별과 침묵은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인턴 상담 같이 했던 분들을 보면 뭐 학교의 위클래스나 그런데 이제 취업을 하셔가지고 상담 공부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말씀드리면 공무원 수의사 발령 문제만 없으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공무원 수의사 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하면서 상담 공부도 쭉 하고 이쪽에 그 능력도 쌓아가고 싶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제 들었던 칭찬이 뭐 질문을 잘한다, 질문을 잘 던진다, 뭐 핵심을 꿰뚫는다,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제가 또 강연을 좀 잘한다라는 칭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과 침묵 유튜브를 그런 상담, 내가 오래 공부한 상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고 싶어요. 그리고 몸이 허락하는 한 별과 침묵은 별로 쉬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공부하고 일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일하면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별과 침묵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감사합니다.